안녕하세요. 매크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2월이 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치공구는 언제 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공구를 오늘 첫 시간으로 제가 바이스 1번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치공구는 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바이스 1번부터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바이스를 1번을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이거 바이스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 정면도가 있고 평면도, 저면도, 그다음에 우측면도. 자, 요렇게 총 네 가지 투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투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밑바닥은 어떻게 생겼고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고 옆에서 볼 땐 또 어떤 모양이고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입체로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능력이 바로 치공구를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치공구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투상 싸움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하는 그런 부류인데 치공구 같은 경우는 워낙 모양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암기가 안 돼요. 대신에 투상만 되면 너무 쉽게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상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치공구를 여러분들 대하실 때 조금 쉽게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일단은 대부분 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뭐 교육기관이라든가에서 보면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 부분 있죠. 자, 요 문제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정면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얘를 정면도로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정면도는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거를 먼저 선택을 하셨냐면 그 투상 부분 있죠. 자, 투상 부분을 보실 때 공부하실 때 자, 정면도의 기준이 뭐예요? 자, 정면도의 기준은 그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위를 정면도로 선택을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요거를 조립도죠, 얘는. 자, 점체가 지금 조립도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평면도를 정면도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얘의 모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쵸,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얘가 바로 여기가 이 동조가 이쪽에 들어가고 고종조가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제품이 이렇게 껴지는구나. 그 다음에 나사축으로 돌리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금방 파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정면도로 선택을 한 것뿐이지. 자, 부품 하나하나를 다 뜯어냈을 때 얘가 정면도일 확률.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런 모양.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런 모양. 자, 베이스는 여기까지죠. 자, 이 모양만 보고 이 베이스가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 금방 파악되시나요?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요 평면도를 봤을 때, 홈이 어디에 있고, 탭이 어디에 나 있고, 요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선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평면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이스 부분은 대부분 이 평면도를 정면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은 치공구는 평면도가 정면도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이제 많이 훈련이 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베이스를 뜯어냈을 때 그 형상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면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정면도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 이 부분, 자, 요 평면도를 선택하는 게 그나마 전체 사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탭의 위치, 카운터보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면도가 그나마 이 바이스 1번에서는 정면도로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요거를 이제 한번 같이 그려볼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가로랑 세로 전체 사이즈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자, 가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대칭도로 지금 현재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측정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또는 요거의 전체 사이즈를 알고 싶으시면 그냥 여기를 측정해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요게 이제 바로 요렇게 뒤집어진 놈이니까 요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측정을 하고 요 길이를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을 먼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가로부터 측정을 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요게 측정해 보면 자, 요게 88 정도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자, 여기를 측정을 해 볼게요. 여기. 자, 여기 측정을 해 보면 얼마가 나오죠?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자, 요게 얘는 55 나오네요. 자, 8855. 자, 그러면은 이제 캐드로 돌아가서 도면을 그려 봐야겠죠? 자, 캐드에 오셔가지고, 자, 이제 여기 부분에 베이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라인으로, 자, 가로 88, 자, 그 다음에 세로 55짜리, 자, 여기에서 위로 55죠? 자,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베이스를 이제 전체적인 형상은 나왔죠. 이제 여기서 이제 깎아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외곽부터 한번 볼까요? 자, 외곽에 여기 못따기가 되어 있죠. 자, 못따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랑 여기도 자,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얼마가 나오죠? 자, 이게 4mm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해보는 거예요. 자, 이쪽도 자, 가로도 측정을 해보면 얘도 4mm. 자, 그러면은 여기는 챔퍼 4로 돌렸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챔퍼 디스턴스 4 해서 자, 요 부분들을 모서리 부분 네 군데를 모두 챔퍼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측면도를 보시는 거예요. 자, 측면도. 자, 측면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이는 요 놈이 누굴까요? 자, 얘가 바로 고정조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모양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그쵸? 얘는 바로 손잡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딱 보셨을 때 자, 여기 크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정조가 지금 베이스에 자, 이 베이스의 높이에 딱 맞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파여서 들어갔죠? 자, 파여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여기 이 부분과 요 부분에 자, 모서리선이 이렇게 길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평면도로 봤을 때. 그게 누구냐?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바로 요 놈이 파고 들어간 모서리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동력 전달 장치나 뭐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그죠?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의심해라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도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절반이 얘가 나오면 이 선이 뭐예요? 그쵸, 모서리선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자, 요게 33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가 나오면 돼요? 얘는 그죠? 얘는 만약에 16.5 33 절반은 16.5가 맞나요? 자, 그럼 16.5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측정해 볼게요. 자, 측정해 보면 자, 요게 그쵸. 예, 16과 17 사이죠. 자, 16과 17 사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에 곱하기 2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와 이 길이는 동일한 모서리선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대로 작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지금 33이 나왔기 때문에 자, 캐드로 와서 자, 가운데 중심을 하나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자, 옵셋 33의 절반으로 자, 이쪽과 이쪽을 띄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놈과 요 놈이 이제 모서리선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도 지금 밑으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이드 블록 자체도 여기에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 절단면을 보면. 자, 그러면 요것과 동일한 높이로 이렇게 파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쭉 파진 모양 형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고정조와 조립이 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부분 절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베이스의 이 밑바닥 부분에서 카운터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가이드 블록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조립이 됐기 때문에 자, 가이드 블록 나중에 이제 가이드 블록 그릴 때 카운터보어가 들어가고 베이스 부분엔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쵸, 베이스 부분에는 탭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탭, 이쪽 부분에는 카운터보어를 작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탭부터 한번 볼게요. 자, 탭의 위치만 파악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 측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것도 한번 측정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세로부터 자, 요 부분부터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요거 측정을 해 보면 요게 딱 10 나오네. 딱 10. 자, 그러면 이제 가로도 한번 볼까요? 자, 가로. 자, 가로를 측정을 해 보면 얘는 13? 13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13에 10이 떨어진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캐드로 가서 자, 옵셋 10 해서 중심에서 위로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13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교차점이 바로 탭의 위치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탭을 그려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탭을 그리기 위해서 얘가 M 몇 자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자, M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쵸, 여기 밑에 탭 부분에서 제일 외경을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측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측정을 해보면 요게 4mm? 그쵸, 4mm 나오니까 M4짜리가 되겠네요. 자, M4짜리면은 자, 여기에다가 교차점에 자, 지름 4짜리를 일단 먼저 그려 놓으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 골지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쵸, 피치의 절반만 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피치의 절반은 자, M4짜리 피치는 자, 많이 그려보신 분들이 이제 거의 외우시다시피 하실 텐데 저도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자, 피치는 0.7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혹시 모르니까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규격집에서 미터 부통 나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이쪽에 10번. 자, 10번에 보시면은 자, M4짜리 피치가 얼마인가요? 그쵸, 0.7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오셔가지고 자, 피치의 절반 0.35가 되겠죠. 그래서 옵셋 0.35 안쪽으로 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놈 어떻게 하나요? 가는 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반대편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탭을 그대로 미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이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 여기 끊겨 4분의 1이 끊겨 있는 이 부분이 왼쪽 아래편으로 내려가는 게 똑같이 내려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요놈을 그냥 이렇게 미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피로 요 센터에서 교차점으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요거랑 요거를 기점으로 얘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지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len, de3 해서 조금씩 늘려주고, 조금씩.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해요? 중심선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ch, 그냥 ch 하면 되겠죠. 자, 요 놈 ch 들어갑니다. 자, ch 들어가서 선의 축척은 절반으로 줄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놈은 로테이트 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탭 벌써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은, 자,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밑에 부분, 저면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측정,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밑에까지 또는 요 위에까지, 요까지 측정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 측정. 자, 그럼 일단 가로부터 볼게요. 자, 가로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가로 측정해 보면 요게 8mm? 8mm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중심까지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자, 중심까지 재보면 요게 12? 12 정도 나오네요. 그럼 8과 12네요. 자, 그러면은 캐드로 와서, 자, 옵셋 8 해서 세로선을 안쪽으로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옵셋 12로 해서 중심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자, 중심에서 밑으로가, 자, 요놈 12가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카운터 보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지금 정면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 머리 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쵸. 자, 수문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안 보이겠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 M4짜리인가요? 얘도 M4짜리인지 파악을 여기서 해야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고, 자, 여기 M4짜리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M4라고 했는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그쵸? M4 맞습니다. 자, 그럼 M4짜리는, 자, 카운터보, 자, 여기 크게 봤을 때, 자, 요 머리 크기는 얼마인가요?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외워 놓으시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이거 8입니다. M4짜리는. 자, 그 다음에 머리의 높이. 자, 요거는, 그쵸, 4.4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쪽 드릴 구멍은 얼마가 되죠? 그쵸, 얘는 4.5파이짜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M4짜리, M3짜리,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 M5짜리까지는 될 수 있으면 카운터 보어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대로 작도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교차점에서, 자, 지름 8짜리 원 하나 먼저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드립구멍만 보이겠죠. 그래서 지름 4.5짜리 원 하나 또 그려주시고요. 자, 대신에 이제 요거는 밑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수문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을,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잘리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밀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 해주면 될까요? 그쵸, 중심선 처리. 그래서 len, de3 해서, 자, 조금씩 늘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심선으로 변경. 자, 이렇게 표현이 또 안 되면, 자, 요거 속성복사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놈 역시 마찬가지로 카피나 미러를 통해서, 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카운터 보어도 마무리됐고 탭도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혹시 뭐 또 빼먹은 게 있는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이쪽에 탭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부딪히거나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고정조가 끼워지는 이 부분에 카운터 보어도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여기 또 모서리선이 하나 있네요. 그죠? 자, 이 모서리선은 누구냐? 바로 요놈입니다. 요놈.
자, 여기 좀 홈이 파져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할 때 요거를 터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자, 크게 볼게요. 자, 이쪽에 지금 이렇게 모서리선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뻥 뚫려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작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측정. 그 다음에 일단 요것만 하면 되겠죠? 요거 측정해 볼게요. 자, 요거 측정해 보면 팔 나오네, 8. 자, 8이 나오니까 자, 옵셋. 자, 4로 해서 중심에서 위쪽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예요? 자, 밑에 쪽에 뚫려 있으니까 위에서 봤을 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뭐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표현했죠. 카운터보 표현했죠. 자, 못따기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 탭 표현했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없죠?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투상이 좀 빨리빨리 되시면은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투상만 되면 이 정도 그림은 금방 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자, 요거는 중심선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 3 좀 늘려주시고 요거는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딱 봤을 때 평면도를 그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저면도를 그리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삼각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도법에만 맞게 잘 그려주시면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걸로 딱 봤을 때 자, 이쪽 부분이 조금 안정감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고정조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조립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요 모양을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면도가 정면도였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자, 얘는 저면도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라인으로 자, 이렇게 저면도 부분을 전체 길이를 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 길이를 땄으니까 이제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쵸? 요거 베이스의 높이가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베이스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측정 한번 해볼까요? 자, 측정해보면 요게 12? 12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럼 옵셋 12. 자, 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 끝에 막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자, 모서리선 보이는 게 누구겠어요? 그죠? 이 못따기가 모서리선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 못따기 선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여기 밑에 저면도에서 딱 봤을 때, 자, 일단 요 탭하고, 자, 요거 카운터볼을 표현을 해주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탭과 요거를 그대로,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처럼 이렇게 부분 절단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요쪽에다가 표현을 했었죠. 자, 여기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한꺼번에 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분 절단만 해서 생긴 형상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부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탭부터 보겠습니다. 자, 탭은 자, 여기서 그냥 쭉쭉 내려오면 되겠죠. 자, 중심에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끝부분, 자, 여기 4분점에서 이렇게 하나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내려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일단 선 정리 먼저 해주시고, 자, 미러 합니다. 요거를 미러.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은 가는 시선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요거가 요만큼 파여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탭은 어디까지 나겠어요? 그쵸, 탭은 여기까지만 탭이 난다는 얘기예요. 탭의 위치가 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파악해 보면 자, 모서리선, 여기 파여져 있는 모서리선 안쪽에 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이 탭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 파여 있는 이 면에 탭이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표현을 해줄 때도 자, 여기 파여 있는 요 부분까지만 탭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높이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인지 요거 파악해 볼까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면 요게 3mm? 3mm 정도 나오나요? 자, 이게 2mm? 2하고 3 사이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재볼까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재보니까 아무리 재도 자, 얘는 2하고 3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 재신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측정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정수로 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짝수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mm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옵셋 2mm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얘처럼 자, 요렇게 부분 절단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스플라인, 아이고, 가는 시선 바꿔야겠죠? 자, 스플라인으로 자,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절단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로 해서 이 안쪽은 일단 안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랑 이 선과 이 선, 자, 여기 가는 시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 선과 이쪽 바깥쪽 선은 뭐겠어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니까 숨은 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교차점까지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교차점까지, 이거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교차점까지 딱 끊어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요 두 개의 선만 수문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거를 제가 왜 지웠을까요? 요거는 요렇게 연장이 되고, 자, 요렇게가 탭이 여기까지만 탭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는 얘는 중심선이니까 자, LEN, DE3 해서 자, 위쪽, 아래쪽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중심선이죠. 자,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부분도 보시면은 자, 요거가 이제 수문선으로 되어 있죠. 자, 요 수문선의 이제 높이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높이 한번 측정을 해보면 요거는 얘는 3mm 나오네요. 자, 그러면 옵셋 3mm 해서 자, 이렇게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띄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보면 자, 요쪽을 부분 절단을 하던가 아니면 요쪽 부분을 부분 절단을 했을 때 자, 요쪽 부분을 부분 절단을 하지는 않겠죠. 대부분 요 앞쪽에 나와 있는 거 부분 절단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쪽 안쪽으로 수문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문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카운터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할지, 아니면 여기 측면도에서 작업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하는 김에 그냥 여기다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 부분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중심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 이 바깥쪽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내려오겠죠. 자, 근데 우연찮게 이제 여기 모서리선과 또 동일한 위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미러 합니다. 자, 일단 요거는 동일한 선이니까 이렇게 지워놓고 얘를 머리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러 해서 일단 선 정리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미러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머리는 어떻게 들어와요? 자, 여기 밑바닥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머리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옵셋 4.4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띄워주고 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없을 거고 얘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카운터버가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스플라인으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이쪽 부분을 그냥 다 절단을 해버리면 되겠죠. 부분 절단을. 자, 이런 식으로 부분 절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카운터보도 어디 부분에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파여 있는 부분에 카운터보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카운터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로 자, 여긴 잘랐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LEN, DE3 해서 자, 위쪽, 아래쪽 자, 이렇게 튕겨주시고 중심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까지 모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에 해치만 여러분들이 생성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안시 31번 선택하셔가지고 자, 요거는 여기 부분 여기 자, 그 다음에 요거 안쪽까지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요쪽 부분도 여기랑 여기 자, 요런 식으로 자, 잘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밑에 부분 모두 완성이 됐나요? 더 할 거는 없는 것 같죠? 이렇게 금방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우측면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우측면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전체 사이즈 자, 이렇게 딱 오고요. 자, 트림으로 선정리. 자, 요거 두께 아까 12였죠? 12로 자, 이렇게 띄워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이렇게 막아주시고 자, 모서리선 여기서도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죠? 파여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랑 여기가 자, 얼마만큼 파였어요? 저희 여기 2mm로 했죠? 그래서 옵셋 2mm 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자, 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동력전달 장치라든가 할 때 자, 요쪽 끼워져 들어오는 입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요 고정조하고 베이스하고 이 부분에서 자, 끼워져 들어오죠. 지금 치수가 똑같잖아요. 그죠? 자, 똑같으면 끼워져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조립공차를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치수 넣을 때 조립공차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왔다 갔다 끼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구를 못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챔퍼 1로 해서 못따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이제 밑에 부분. 자, 얘도 지금 터널처럼 파여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터널의 깊이가 아까 얼마였죠? 이게 3mm였죠? 3mm니까 옵셋 3 해서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잘릴까요? 자, 트림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그쵸. 자, 여기 중심선만 자, 표현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심선은 일단 여기에서 보이는 요놈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요 중심선 자, 두 개의 중심선을 여기다가 표현해 주시고 가운데 중심선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가운데 중심선은 자, 여기서 이렇게 선 그어주고 여기까지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까지로 중심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여기서 다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en d23 해서 조금씩 다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은 중심선 변경. 자, 요거는 중심선 표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속성 복사해서 자,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크게 뭐 다른 거 뭐 부분 절단을 한다든가 부분 단면도를 보여줄 부분들이 없죠. 없고 그냥 이렇게 모양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벌써 다 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베이스는. 치공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상 파악이 금방 되시면은 이렇게 빨리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수로 넘어가서 이제 치수 기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 기입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는 뭐 특이하게 너무 뭐 많다거나 뭐 복잡하게 생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치수 기입도 단순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탭의 위치는 알아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딱 요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카운터보의 위치 하나 찾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 치수 하나 넣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못따기 있죠? 자, 못따기 같은 경우는 이따가 리더 선으로 한 방에 작업을 해주시면은 그게 더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가 이렇게 중심선이 나 있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대칭 치수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만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뽑아주고, 자, 그 다음에 요 치수죠. 자, 요거 치수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치수. 자, 전체 치수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편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리만 충분하다면 어디다 넣어도 이쪽에다가 정렬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정리를 해 나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 뭐 표현할 거 있을까요? 한다고 하면 이제 요 챔퍼 하나 남았는데, 챔퍼부터 그냥 미리 할까요? 자, L2, 자, 세팅 들어가서, 자, 여러 줄 문자로 변경, 자, 부착해서 아래행 밑줄 체크,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여기죠? 여기에서 가운데 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찍어 주시고, 자,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찍고 엔터 2번. 자, 총 몇 개죠? 4개죠? 그 다음에 C4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얘는 그냥 20이 맞을 거고요. 자, 요것도 24 맞고, 대신에 이제 요거랑 요거가 어떻게 들어간다? 그쵸, 얘는 끼워 맞춤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자, 요거는 지금 구멍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H7 공차를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면도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치수는 다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쪽 치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탭은 자, 얘는 리더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뽑아 주셔도 무관원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탭이나 구멍 같은 경우 이런 카운터보 같은 경우는 리더 선으로 뽑는 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번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더 선으로 일단 저는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찍어 주시고 왼쪽으로 살짝 찍고 엔터 2번. 자, 요거 몇 개예요? 그쵸, 2개죠. 자, 2-M4 탭입니다. 자, M4 탭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조금 더 친절하게 난 써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통이라고 써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좋아하시겠죠. 그죠? 가공하시는 분들이. 자, 그 다음에 L2. 자, 이번엔 카운터보 볼게요. 자, 카운터보도 여기 머리 지름의 가운데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밑으로 해서 뽑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서 엔터 2번.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2개입니다. 자, 자, 얘는 제가 동력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줄로 쓰는 게 좀 효율적이고요. 자, 첫 번째 줄에다 쓰는 거는 드릴 구멍이에요. 드릴 구멍. 그래서
자, 2 다시 파이 4.5 그 다음에 드릴이죠. 자, 요거는 잠깐 띄고 드릴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자, 이제 카운터 보호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 8, 그 다음에 깊이 4.4.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카운터 보호 치수 한 방에 해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라인으로, 자, 이 끝점 잡아서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 부분 카운터 보어와 탭에 관련된 치수는 다 넣었고, 자,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뽑아도 되겠지만, 자, 얘는 요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요쪽에서 얘는 또 치수 안 넣어주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쪽 부분에다가 관련 치수들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2mm 하나 뽑아 주시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요거 높이가 되겠죠? 자, 높이도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밑으로 해서 하나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크기 하나 뽑아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 세 개의 치수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가운데 치수죠. 자, 가운데 치수 같은 경우는, 자, 요 앞부분에 관련된 치수는 얘의 치수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의 치수가 되겠죠. 자, 이 치수를 여기서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학생분들이 계시는데, 자, 수문선에는 될 수 있으면 치수 기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외형선에다가 치수 기입을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외형선에다 형상이 잘 보이는 부분에다가 치수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보셨을 때 또 빠진 치수가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치수 기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볼까요? 자, 여기 끼워 맞춘 공차도 다 넣었고, 자, 얘도 넣었고, 그 다음에 탭 넣었고요, 카운터 보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치수 다 이런 거 다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없죠? 요게 다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아 공차 이제 한번 넣어볼까요? 자, LE 세팅 들어가서요. 자, 공차로 변경, 화살표는 데이텀으로 변경. 자, 요거 베이스 같은 경우는 항상 바닥을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바닥.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바닥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데이텀을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A. 자, 요렇게 바닥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끼워 맞춘 공차에다가 기아 공차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LE 세팅 들어가서 다시 화살표로 바꿔주시고, 끼워 맞춘 공차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죠? 자, 요거, 자, 요렇게 뺍니다.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될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밑바닥 기준으로 자, 이 부분의 치수는 요 부분의 치수와 동일한 치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요거와 요 놈의 수직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바닥과 요 부분의 높이의 수직, 그래야 뭐 정확하게 딱 꽂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2mm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IT 공차 한번 찾아볼까요? 2mm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자, 여기 좀 위로 올리셔갖고, 자, 여기 있네요. 자, 3 이하는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 이하는 4로 넣어라. 4로 넣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요거를 넣기에는 조금 좀 무리수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높이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부분의 치수죠. 자, 이 부분의 치수를 이렇게 뽑았으니까 요거는 치수를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요거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넣어줄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중복 치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중복 치수가 되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뽑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참고 치수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참고 치수로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요거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랑 요거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에 관련된 수직거리가 정확하게 나와주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바닥과 여기니까, 요 거리로 잡아줄까요? 요 거리. 아니다. 요거를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0.004로 갈게요. 자, 파진 깊이를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수직으로 가고요. 0.004 잡아주시고, 자, 요거는 A. 자, 가공을 2mm 수직거리를 맞춰달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냥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기아공차는 더 할 때가 있을까요? 볼까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는 뭐 없는 것 같죠?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은 이제 요 부분에다가 평행을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다 일단 여기 치수에다가 일단 넣어놨기 때문에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치공구에서는 여러분들이 끼워 맞춘 공차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끼워 맞춘 공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올라간다던가 공작물 있죠? 공작물이 올라가는 부분, 공작물을 물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아 공차를 기입을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아 공차 요걸로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표면 거칠 한번 봐볼까요? 자, 표면 거칠기는 자, 일단 얘는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가 들어갈까요? 없죠. 얘는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다 가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다가 빠집니다. 주조가 아니고 얘는 그냥 전부 다 재질도 자체가 SM 재질 또는 CM 재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여기에 카운터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W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랑 Y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X는 좀 있죠? 자, 여기에 접합되는 부분, 여기 접합되는 부분, 그죠? 이제 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접합이 되는 부분에는 X를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 부분이 문제인데, 자, Y 한번 봐볼까요? 자, Y는 어떨 때 넣을까요? 얘는. 자, 동력에서는 여러분들이 Y 넣을 때 어디다 기본적으로 넣었어요? 자, 베어링이 있는 부분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자, 치공구에선 베어링이 웬만해선 안 들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찰 부분만 찾아주시면 돼요. 마찰. 그래서 마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거는 베이스 같은 경우는 가이드 블록과 그냥 조립이죠. 자, 얘도 그냥 조립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 이동조의 요 밑에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쓸어주나라고 했지만 또 어때요?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자, 틈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안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Y도 빠지네요. 그럼 X만 넣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X만. 간단하죠. 그죠? 자, 그래서 X 한번 보겠습니다. X는 제가 아까 자, 이쪽 부분, 자, 여기 33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시 방향과 6시 방향으로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는 이제 뭐 넣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닥 부분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바닥이라고 하면 이 부분. 그죠?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 베이스의 바닥에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쪽 3시 방향을 갖고 와야겠죠? 자, 3시 방향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일단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9시 방향 갖고 와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넣었을 때, 아, 요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는 물체에다가 직접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조금 더 깔끔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면이나 딱 보셨을 때 이쪽 면이나 이쪽에 튀어 올라온 부분에 뭔가 닿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거를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조립도 해서 볼게요. 자, 이쪽 부분과 자, 이쪽 부분에서 뭐 닿는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없죠. 여기는 깨끗합니다. 그죠? 여기는 그냥 W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다 마무리가 됐을까요? 여기 넣고 여기 양옆에 넣고요. 조립되는 부분 넣고 바닥에 다 넣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끝. 더 없네요. 자, 이렇게 베이스가 끝입니다. 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 거칠기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이렇게 갖고 와서, 자, W 기본에 Y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 자, 요 X도 이쁘게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어때요? 자, 베이스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베이스고요. 자, 다음에 이제 2번 부품을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자, 2번 부품은 뭐죠? 2번 부품은 그죠? 요 가이드 블록이라는 놈이네요. 자, 요것도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형상만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요 평면도를 보시고, 아, 얘가 형상이 어떻게 생겼나, 그것만 좀 파악하시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가이드 블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다음 3번 부품, 4번 부품, 그 다음에 5번 부품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에 시작할 때 제가 강조했듯이, 자, 치공구는 투상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상 싸움이니까 꼭 투상 연습, 얘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을 천천히 작업을 하면서 생긴 형상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가이드 블록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